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연쇄살인범의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서 그의 행적과 과거를 통해서 그를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0년에 개봉한 더 셀이라는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만평 89회차 박정수입니다. 슬금슬금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따뜻하게 눌러주세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일을 구원이라고 하죠. 종교적으로는 고통이나 좌절에 빠진 인류를 회복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죄 지은 사람에게 뉘우침을 주는 것이 구원일까요? 이미 죄를 졌는데, 아니면 살인자에게 살인에 대한 죄값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구원일까요? 애매모호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예술에 들게 되면은 다양한 형태와 양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결과보다는 의미 자체에 대한 새로운 탐구가 우선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신체에 대한 구함일까요? 아니면 정신에 대한 새로운 가치에 대한 탐구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영화가 바로 더 셀입니다. 남의 꿈속에 들어가서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인셉션이라는 영화보다 10년 전에 만들어져 있었던 영화입니다. 인셉션은 상대가 잠든 상태에 접속을 하지만 더 셀은 무의식 상태로 빠진 대상에게 접속을 합니다. 잠이 든 상태와 기절한 상태는 좀 다르죠. 동양의 고전적 판타지 무협소설에서는 뛰어난 신체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무공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제자에게 꿈속에 들어가서 무공을 가르치는 이런 무협소설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동양 고대 철학자 장자의 지문론편에는 호접지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비가 내 꿈을 꾸고 있는지 내가 나비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는 일들이죠.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누군가의 꿈일런지도 모르는 생각을 간혹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인간은 죽어야만 그 대상의 꿈에서 벗어나는 것, 이렇게 좀 연결시키기도 하더라고요. 영화 같은 데서. 어떤 종교에선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사람들 현혹하기도 하죠.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는 영화가 또 있습니다. 위쇼스키 형제의 매트릭스라는 영화 있죠. 많이 유명합니다. 인간이 기계의 건전지였죠.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더 셀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 주인공이 남의 무의식 세계에 들어갔다가 깨어나려고 할 때는 엄지와 검지 사이 여기를 누릅니다. 여기를 누르죠. 이 부분을 왜 재밌어 보는가 하면요, 우리가 체했을 때 이 자리를 누르죠. 합곡혈이라고 합니다. 혈자리를 누르면은 체가 내리듯이 무의식에 체한 것을 내리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저 혼자만의 생각 때문에 피식피식거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여간 영화는 카메라가 말을 타고 달리는 여성 뒤를 따르면서 시작됩니다. 말에서 내린 여성은 높은 사막을 오릅니다. 장면이 매우 아름다워요. 우리가 익숙하게 좋다라고 했던 것들에 대한 집합체인 것 같아요. 영화 제목을 더 셀로 하는 것이 거대한 자연의 풍광에 대한 아름다움이나 개인 머릿속에 있는 기억 속의 풍경이나 매 한 가지여서 라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영화는 시름과 짜증과 괴기스러움을 섞어 놓은 맛없는 비빔밥 같습니다. 영화 중반부쯤 되면요, 살인자의 무의식에 들어간 여자가 살인자의 공간에 갇혀버립니다. 영화에는요, 두 개의 미술 작품이 패러디 되어져 있습니다. 첫 장면에 말이 등장하듯이 살인자의 기억에 있던 아이와의 대면에서 말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말이 전장에서 떨어진 칼날에 의해서 조각조각 나버리죠. 이건 데미안 하스트의 모든 것에 내재한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어지는 약간의 편안함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여간 현대사회의 단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작품은요, 무의식에 갇힌 여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형사가 살인자의 무의식에 또 접속을 하게 됩니다. 무의식에 접속해서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오드 너드럼의 새벽이라는 작품을 패러디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드 너드럼은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1944년 스웨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부모를 따라서 노르웨이로 가죠. 국적은 노르웨이 화가입니다. 당시 철들면서 그림을 그릴 때 이 아카데믹하게 그림을 배웁니다. 추상회화와 개념미술이라고는 현대미술에 대한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 예술가적 가치, 예술성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죠.
그러다가 어떤 기록에 보면요,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을 보고 자신의 길을 찾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과 본인의 자화상이 좀 어딘가 흡사합니다. 보고 베꼈다라기보다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 이외의 작품도 렘브란트의 작품과 많이 닮아있긴 합니다. 영화는 여차저차해서 한 여자의 목숨을 구하게 되고 진짜냐 가짜냐, 무의식을 어떻게 제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화면은 예쁨과 짜증이 반복됩니다. 그림 그리시는 분 있잖아요. 구도, 풍경, 색상 이런 걸 하신다면 영화를 좀 권해볼 만해요. 영상미는 되게 좋더라고요. 코로나19에 의해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정신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 수 있다면 더 나은 내일이 있을 텐데, 내가 오늘 행하고 있는 것이 내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무엇을 하지 않으면 내일이 되어서 오늘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살기 위해서 오늘 무언가를 만듭니다. 의식이건 무의식은 상관없이 그냥 생각처럼 로또나 맞아서 좀 더 자유로운 활동을 해보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는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 프로이드가 발견한 무의식에서 발생하는 방어기제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방어기제라는 것은요, 현실의 불안증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 조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작하고 조작을 하죠. 예술작품의 창작은 예술가 혼자만의 영역입니다. 다만 발표했을 때 사회의 동조가 필요합니다. 프로이드가 발견한 무의식처럼 말입니다.